사람이 어떤 인식할 수 있는 범위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하고 비례한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대학생들에게 북한에 대한 어떤 진실 혹은 북한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제시해주면서 이 대학생들이 북한에 대해서 좀 더 올바른 관점과 좀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참가자는 매 기수 한 1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약간 늘어난 편인데 과거에는 정말 북한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학생들이 많이 참가했었고, 지금은 북한에 대해서 일정 정도 정보를 좀 접한 학생들이 많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좀 그런 이유가 북한에 관련된 정보가 많이 확산되기도 하고, 또 그런 정보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공유가 되고 있어서 대학생들이 이전보다 북한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인식을 하고 있고, 이번 기수는 첫 번째로 이제 통일을 바라볼 때 우리가 북한과 통일을 해야 된다 하지만 실제로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북한과 어떻게 통일할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관점에 대해서 제시해 줄 수 있는 통일연구원장 김태호 원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셨고, 두 번째 강의는 한국 사회에 많은 종북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일을 추종하거나 그런 체제를 숭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고 그런 게 존재할 리가 없다고 믿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원책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셨고, 다섯 번째는 이제 김문수 경기도지사님이 강의를 해주시는데, 김문수 지사님은 북한 정치인들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북한 인권법에 관련돼서 발의를 하셨고, 꾸준히 그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들을 해오고 계시는데, 그럼 북한 주민들이 굶어죽는다. 우리가 도와줘. 인도적 지원해줘야 돼. 북한 주민이 어떤 독재 정권으로부터 폭행을 당한다. 그럼 우리가 말해야 돼. 그것이 북한 인권법. 북한 인권법이라는 북한 주민도 사람이다. 미국 국가의 중요한 국가적 책무를 생각한다. 당연한데 그건 뭐냐. 그래서 제가 상당히 쇼크를 받았어요. 이거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데, 북한 인권법은 대한민국 국회가 먼저 통과시켜야 되는데 당신들이 먼저 했다고 내가 그래서 내가 가면 통과시켰대서 한국에 와서 제가 인권법을 발의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해봤어요. 미국 인권법을 많이 참고를 해서 제출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통과하죠. 지금 7년이 넘었는데 통과 못시켜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양심의 촛불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내부에서도 자유와 인권에 대해서 들어야 된다고 많이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은 전문가나 탈북자분들이 라디오라는 매체가 북한 주민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라디오 대북 방송에 대해서 촉진할 수 있는 방안에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동국대학교의 대학 중에 김현묵이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매 정권마다 북한에 대한 정책이 조금씩 너무나 상향이 달라가지고 정작 필요한 것을 해결할 때 잘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도지사님이 생각하시기에 도지사님 대통령이 되신다면 어떻게 북한을 상대하고 북한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했을 때 어떠한 방법을 쓰실지 그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굉장히 어려워. 저도 같은 식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미국은 좀 나은 게, 미국은 띵크탱크들이 쫙 있어요. 지금 북한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여러분 이 공부도 많이 해야 되지만 중국을 이용해야 돼요. 중국을 구셔. 또 미국하고도 관계를 잘 해가고, 미국과 중국, 튼튼한 한미동맹과 중국을 잘 활용해서 북한을 변화시켜요. 건국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인 중민지라고 하는데요. 조금 난감한 질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지사님께서 지금 이제 대선 후보로 이제 가장 유력한 그 후보 중에서 가장 명쾌한 대북 안보관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다른 유력한 후보들, 박근혜 의원이나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원장
그들이 갖고 있는 대북 안보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대북 관계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고 통일 문제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꿈이 밥을 한 끼씩 먹는 건데 그 꿈을 이룩했습니다. 어릴 때 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그건 아직 못 이뤘어요. 그러나 생각은 늘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살아왔던 길이 운동권의 길을 걸었어요. 학생운동, 노동운동, 또 정당운동 이런 걸 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 간첩도 과목도 같이 살고 주사파들하고도 통역당, 난민전, 이 최근에 주사파 이런 사람들하고 제가 여러 가지 경로로 같이 살면서 많이 고민도 해봤습니다. 제가 그래도 대북 관계에서 가장 경험이 많고 생각을 많이 했고 나름대로 공부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아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20대 때 사회주의자가 아닌 사람은 심장이 없는 사람이고 40대 때 자본주의자가 아닌 사람은 머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는 오른쪽으로 좀 가고 싶어도 좀 걸리는 게 있거든요. 진짜 마음속에서요. 네. 근데 좀 그쪽으로 가고 싶지만 걸리는 게 있는데 유재사님도 젊었을 때도 너무 좀 해봐셔서 아시겠지만 오른쪽으로 과감하게 가고 싶은데 뭔가 걸리는 데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언 좀 아마 많은 대학생들이 그런 갈등을 좀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네, 그리고 소방과 관련해서 되게 부족한 분역을 치르셨는데 그런 조금 이제 토픽성, 희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매달리는 언론의 속성이나 그런 거에 또 매달리는 대중과 네티즌들에 대해서 조금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승만이 진주만 습격하기 바로 한 서너 달 전에 자기가 쓴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그 영어로 된 명제가 지금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다가 일본이 미국의 본토로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글을 썼더니만 이거 프린스턴 대학 박사까지 한 놈이 미쳤다. 이 정신이 나갈 겁니다. 일본이 어떻게 태평양을 넘어서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데 다 조랑거리가 됐어. 근데 아니야 다를까 몇 달 뒤에 일본 진주만을 때려가지고 그때 미군이 수천 명 죽었어. 지금 9.11 테러보다 더 미국 쇼크를. 그 식견 자체가 미래를 내다보는 힘과 세계 정세의 큰 흐름을 이 사람이 저술이 다 있어요 지금까지. 그때 쓴 저술. 지금 말하는 누가 기록 자기가 쓴 저술이 다 있어요. 이걸 여러분 읽어보세요. 저는 그걸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밀 문서나 그때 김구 선생이 했던 말과 그분이 했던 게 뭐냐. 그분은 북한도 안 되지만 남한도 안 된다. 그래서 정부를 세우지 말자고. 안 세웠으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승만은 절대 공산화는 안 된다. 남한 단독적으로 세워야 된다. 세우지 않았으면 우리가 지금 이런 나라가 존재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하고 똑같지. 그래서 이런 많은 점에서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머리로 누구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로 존경하는 거예요. 공부로. 진리를 알고 그가 진리의 편에 서 있으면 그걸 따라가고 진리가 아닌 것은 여러분 백에게 절대 따라가고 대한민국의 그 전쟁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대한민국을 누가 과연 잘라 허리를 누가 잘라놨는지 누가 이 나라를 침해하고 누가 이 나라를 침해했는지 누가 이 나라를 올바르게 방향을 제시하고 누가 이 나라를 짓밟고 있는지 여러분 대한민국을 사랑해요. 저는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대한민국을 사랑할 것이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많이 나오면 이 나라는 전 세계 인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공하고도 자살률이 세계 1위고 이혼율이 세계 2위고 출산율이 세계 210등입니다. 되겠나 요즘? 왜 가장 위대한 나라 모든 세계 미국의 오바마도 입만 열면 코리아를 경탄하는데 왜 우리 국민 우리 젊은이들은 대한민국을 멸시하고 여러분 부모를 쑥골이라고 꼰대라고 그러나요? 저는 정말 이것은 우리 역사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19요. 저는 119 도지사입니다. 제가 취임했을 때 경기도 119는 5,000명이었는데 제가 1,000명을 더 뽑았습니다. 6,000명이었습니다. 저는
경기도 행정을 119 행정으로 바꾸겠다. 119는 뭐냐? 119는 잠들지 않습니다. 365일 24시간 잠들지 않습니다. 언제 전화하더라도 받아줘. 두 번째, 119는 부르면 즉시 현장으로 5분 내에 출동합니다. 119는 불만 끄는 게 아니라 물난리 났을 때 꺼내줘. 펌프 가거나 물 펴줍니다. 아프면 앰뷸런스 싣고 딱 병원에 데려줘. 119는 무엇이라도 언제라도 즉시 부르시는 대로 현장에 가서 다 여러분을 섬기는 최고의 행정. 112, 119 이거는 제복 공무원, 소방, 경찰, 군인, 교도관 이건 제복 공무원들은 명찰을 붙이고 동사무소가도 여러분 딱 명패를 붙였습니다. 누구라고? 반드시 공무원들은 자기의 완동성명을 대고 그 다음 민원인이 말하면 친절하게 무조건 오는 거예요. 그 거짓이든 장난이든 일단 친절하게 응해. 이 공무원들이 책임이 임무예요. 자기가 미리 판단해가지고 도지사가 전화해도 장난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아, 나같이 장난 못하는 사람, 매사 진지 김은수를 장난 전화로 알아들을 만큼 119의 장난 전화가 이렇게 많이 오구나. 그걸 저는 배웠어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꼭 해결하시겠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편인데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북한에 있는 그 김 씨랑 관계가 많이 악화될 거는 당연한 일인데, 예를 들어서 뭐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같은 일이 분명히 더 많이 발생할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정권들이 대응해왔던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도지사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통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인권을 거론하면 저 사람들이 테러를 가해오지 않을까. 이런 공갈 협박에 넘어가는 권력은 용기 있는 권력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국가의 주권은 신선하고 용기가 있고 정의로워야 된다. 그리고 따뜻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권. 우리나라 헌법 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 북한도 하나.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은 보다 인간답게 인권이 보장되는 상태에서 지켜주려고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인권을 거론하고 민주화를 이야기하면서도 북한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않겠다고 저는 약속을 줬습니다. 그리고 연평도처럼 공격할 때는 즉시 원점 타격이에요. 그래서 저는 통일 형식이 두 번째가 중국식의 개혁 개방을 통하고 우리가 그걸 안전을 보장하고 더 지원해주고, 미국도 도와주라고 하지, 일본도 도와주고. 그래서 북한이 빨리 우리처럼 잘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그야말로 뜻하지 않은 소위 말하는 급변사태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거는 급변사태가 아닌데 급변사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이 자기 군부 내부의 갈등으로 바로 위기가 왔습니다. 김정은이가 제거됐다든지 새로운 권리가 이런 방식의 급변사태, 또는 민간이 봉기에 의해서, 봉기는 거의 있을 가능성이 적지만 그런 방식에 의해서 권력 내부의 갈등과 분열, 또는 국민들 내부에서 분열과 폭동, 이런 거 있는 여러 가지 급변사태가 올 수 있는데, 이런 경우도 모두 대비해요.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형식은 북한의 법의 수령, 김정은 청년이 나이대가 적기 때문에 번쩍 정신이 들어서 이게 안 되구나, 양심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해요. 그러나 저는 그것도 늘 기도합니다.
내가 이런 강연을 해본 중에 가장 훌륭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오늘 강연하게 돼서 제 자신의 가슴이 젊어지고 뜨거워지고 벅찬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9기가 진행 중에 있는데 제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 중에 일부는 북한 인권 관련된 NGO 단체에 가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 단체 운영진 혹은 저희 단체에서 캠페인 활동을 같이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배운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활동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저로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고, 우리가 한반도가 10년, 20년 후가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통일 문제, 또 북한과 관련된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 북한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잡고 있지 않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 우리가 북한 대북 정책이라든지 올바른 통일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기가 참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여론을 형성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알게 되고 배우게 되면 너무나 늦은 시기가 되는데, 지금 이 시기에 북한에 대해서 뭔가를 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소양을 갖추는 연도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